Draft Decision 39Com 8B16. The decision is adopted. 야, 됐다. 이런 생각? 다행이다. 됐다. 이런 생각? 700여 년 유구의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이겨낸 왕조의 역사. 두 번의 천도로 세워진 세 개의 왕도가 700년 백제의 흥망성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워낸 찬란한 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주었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미학. 백제가 1400년 전 동북아를 품듯 다시 세계를 품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건설한 나라, 바로 백제입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는 대등한 형제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백제는 13대 근초고왕에 이르러 기세를 떨치게 됩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요소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당시 삼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누치하지 않고 검소한 모습의 백제의 역사 문화의 예술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백제를 세운 원조왕에서 마지막 왕조인 의자왕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한 백제. 전성기의 백제가 위기를 맞게 된 건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부터죠. 평양성에 도읍을 옮기고 남하를 시작하는 고구려. 475년 드디어 3만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 장수왕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제의 수도 한성은 7일 만에 함락되고 말죠. 한성을 빼앗긴 백제는 새로운 수도를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충남 공주 웅진입니다. 한성이 함락되면서 급하게 옮겨온 곳 공주. 금강과 계룡산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방어 하나는 탄탄한 지역이었습니다. 왕궁 주변은 섬이 지켜주고 북쪽에는 금강이, 동쪽으로는 계룡산이, 공주는 외부 침략에도 안정적인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고구려와 전투를 한 다음에 패한 다음에 공주 지역으로 내려온 곳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 때문에 내려온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진 전도 후에도 백제는 혼란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왕이 바로 무영왕입니다. 한성이 함락될 때 14살이었던 무영왕은 왕위에 오른 후 영토 회복을 계획하는데요. 고구려와 전쟁에서 연전연승, 백제의 부흥을 알립니다. 그가 바로 백제 25대 무영왕입니다. 무령왕의 존재는 1000년이 지난 후 다시 세상에 알려집니다.
무령왕릉 안에는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송살리의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전축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백제 나름대로 백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백제의 화려한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것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강력한 무령왕의 권력을 상징하듯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벽돌 무덤으로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흙을 덮은 양식입니다. 능 내부에 발견된 부장품들은 천년 전 무령왕이 잠들었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는 증거, 금제관식입니다. 화려한 무늬의 관식은 강력한 왕권뿐 아니라 당시 백제의 위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중흥의 시대를 열었던 무령왕의 업적. 화려하고 섬세한 무늬의 귀금속과 부장품이 당시 백제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에는 교류왕국 백제의 새로운 위상도 숨어 있었습니다. 무령왕의 관으로 사용한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본산 목재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나지 않는 이 보석들은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들입니다. 부장품 안에 보면 외국적인 요소, 또 백제적인 요소가 이제 서로 섞여 있는 그러한 이제 글로벌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국제국가 백제의 그 성격이 잘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유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제는 무령왕을 거치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화려한 시대를 맞은 백제가 다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는데 수도 웅진을 사비로 전도하려는 계획입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26대 왕 성왕. 백마강과 서해바다를 이용한 활발한 해외 진출. 사비에서 해상왕국 백제로의 새로운 중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두 번째의 전도, 한성과 웅진에 이은 세 번째의 왕도, 사비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비는 적군에 쫓겨 옮겨왔던 웅진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철저한 계획으로 수도를 옮긴 만큼 도시 구획도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비 백제의 부활을 알리던 이곳에는 이제 연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백마강이 있다지만 왕궁 뒤를 보호할 장치가 있어야겠죠. 왕궁 뒤를 지켜주는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왕실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위급한 시기에는 왕궁의 방어시설로 이용된 곳이죠. 이렇게 산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지어진 도성은 백제만이 가진 특유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부서산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사비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8km의 성, 바로 나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왕도 전체를 둘러싼 나성은 사비도성이 최초랍니다. 부여
나성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백제는 이 부소산을 비롯한 이 산 능성을 따라가지고 이제 성을 쌓아서 성 안과 도성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또 이제 방어의 역할을 하는 이런 나성을 만드는데, 이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는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백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백제만의 문화는 이곳에 또 있습니다. 사비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정림사지입니다. 사찰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5층 석탑, 바로 백제 조용미의 극치 정림사지 석탑입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대를 열어준 이 탑은 정림사와 함께 중국과는 다른 백제만의 독특한 불교 문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탑하고 금당하고 강당이 남북 좌우선상에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사찰에도 이런 양식은 없는 거예요.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불교 문화를 수용하긴 했지만 백제 중심으로 불교 문화를 재창출하고 재생산해냈고, 또 이것이 일본 열도에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아름다움. 목조탑의 모방을 벗어난 창의적 미, 바로 백제의 모습입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예쁘고 또 그런 역사의 가치도 많은데 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될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사비 백제는 화려하게 부흥합니다. 사비 천도 후 안정을 찾은 백제는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성왕이 그토록 원해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백제 땅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영토를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성왕의 군대는 고구려군을 제압하기에 이르죠. 그 결과 옛 땅을 되찾은 백제. 고구려 장수왕 침공 이후 빼앗겼던 백제의 옛 수도 한성. 76년 만에 한강 영토는 백제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 안팎의 안정과 번영, 백제 성왕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사비는 성왕의 꿈을 이루어줄 최적의 지형이었습니다. 백마강의 수온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역과 쉽게 연결이 되죠. 그것이 바로 부여의 터를 잡은 성왕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출한 백제의 문화, 바다 건너 일본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에 있는 선광사, 일본의 3대 사찰 중 하나입니다. 선광사 본당에는 1400년 된 일본 최초 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공개되지 않는 선광사의 비불. 비불이 안치된 밀실 성지를 보기 위해 참배객들이 줄이 끊기지 않습니다.
빛 한 줌 없는 어둠 속을 돌아 나오는 참배객들. 지난 2003년 선광사의 비불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나무함 속에서 나타난 선광사의 비불. 아미타 열의 선존물입니다. 양옆에 보살을 거느리고 있는 아미타 열의 불이 1470여 년 동안 선광사에서 전해 내려온 일본 최초의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전설은 300년 전 에도 시대에 그을린 불화에 나타납니다. 아미타 열의 불을 선광사에 모시게 된 내력이 그려져 있습니다. インドの国の学会長者が生まれ変わって百済の生命王に生まれ変わられた。 환생설로 시작하는 선광사 열의 연기 불화에는 왕관을 쓴 백제 성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왕이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뒤 아미타 열의 삼존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과정이 한편의 영상 기록처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水明王は今度、船を作って如来様を日本へお送りをしていく。これがお別れをしていく姿ですね。 선광사의 아미타 열에는 1500년 전 백제 성왕의 숨결이 깃든 불상이었습니다. 다시 번영을 누리던 부요 백제입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번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장소. 7기의 고분이 소재한 능산리 고분군. 고분의 천장 구조 그리고 천장과 벽에 그려진 벽화는 백제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 1993년 이곳 능산리 고분군에는 주차장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이 출토됩니다. 백제 예술의 극치라고 불리는 금동 대항로가 발견된 것이죠. 이곳은 사비의 동쪽 성벽과 왕실 무덤인 능산리 고분군 사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위치한 사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바로 백제를 대표하는 금동 대향로였던 겁니다. 백제 미학의 극치로 불리는 금동 대향로.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피리 부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말 타는 사람도 있고요. 코끼리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상부 꼭대기에 날개짓을 시작하는 봉황. 백제인의 예술혼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그 논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거창한 유물이 이곳에서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백제 문화의 품격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백제 문화의 진수를 알려준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렇게 사비 백제의 부흥을 이룩한 성왕. 하지만 성왕의 시대는 계속될 수는 없었죠. 전쟁에 나선 아들을 도우려다 죽음을 맞은 아버지. 아들 장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전쟁의 참패, 왕위를 물려받은 장왕은 아버지 성왕의 위협을 계승해 백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백제를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려는 장왕의 꿈과 열망, 바로 백제를 대표하는 예술품 금동대향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구가했던 백제가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 문화의 완성자로서 주변국인 신라나 바다 건너 일본에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현. 약사사는 천무천왕이 왕후의 병이 낫기를 기원해 지은 사찰입니다. 이쪽에 다. 스님은 제작진을 사찰의 유물들이 보관된 창고로 안내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나온 것은 가면극의 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가면탈. 1000년 전부터 약사사에서 사용해오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입니다. 네, 가면극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 지역 텐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진지한 춤사위 속에 1400년 전 미마지가 전해주었던 백제의 가면극의 춤사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 예능의 첫 단초가 됐던 백제의 기약. 1400년 전 일본에 전해준 사람은 백제인 미마지였습니다. 이곳 무대강은 미마지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성덕태자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미마지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제의 기약을 공연했던 장소입니다. 미마지는 이곳에서 해마다 성덕태자를 모시고 성대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불법을 전파하기 위한 국가적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마지의 탈춤이었죠. 미마지 탈춤은 불교와 더불어 일본 전통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그것은 최초 고대 한류였습니다. 백제는 30대 무왕에 이르러 다시 안정을 되찾는데요. 이곳 국남지는 백제판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무왕과
선화공주의 로맨스가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와 무왕. 말을 캐던 청년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해 신라 왕실의 사유가 된다는 전설. 무왕은 자신만의 세력을 사비가 아닌 전북 익산에서 키워가는데요. 그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백제 무왕의 강력한 왕권은 미륵사지탑에 백제인들이 꿈꾸는 불국 미륵사상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지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 이 독특한 가람 구조가 백제의 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이 세 개고 금당도 세 개고 강당도 세 개라는 것이죠. 사찰 세 개가 모여서 대가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양식은 중국에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백제인들의 슬기와 또 문화를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이 이제 돋보이는 문화의 독창성이 이제 보이는 그러한 이제 유산이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말 보존 가치가 있고 잘 보존하고 알려야 되겠다. 미륵 불국토를 향한 백제인의 바람, 크고 웅장한 사찰터와 탑이 있던 자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륵사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 복원된 높이만 해도 24m입니다. 일제강점기 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멘트를 더 씌워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2013년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01년부터 해체를 시작한 미륵사지 석탑, 지금은 복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 아래에서 보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석탑 아래에서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리함과 사리봉안기, 뚜껑에서 내려와 둥근 몸체를 감싸는 연꽃 모양, 불국 미륵토를 꿈꾸는 백제인의 염원 아닐까요? 그런데 금동 사리호 안을 들여다보니 금빛 물체, 또 다른 사리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하면서 섬세한 백제 문화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미륵사지 탑 복원은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백제인의 정성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백제인들이 돌을 깎던 방식을 그대로 돌 하나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대의 축조 당시 모습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현대적인 방법들로 하게 되면 공사는 바로 끝나겠죠. 그러나 옛날의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들이 부조화가 되게 되면 결국 백제인들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정신을 잃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백제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제 무왕의 정치적 기반이 된 전라북도 익산. 무왕은 제2의 수도를 이곳에 세우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한때 거대한 백제 왕궁이 있었던 이곳. 이제는 5층 석탑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제의 운명도 이와 같을까요? 그런데 익산 백제의 왕궁지는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왕실 건물지와 정원, 화장실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6, 7세기 동아시아 왕궁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군요. 백제 특유의 공간 구획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왕궁리 유적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궁성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무덤이라든가, 그다음 이념 공간으로서의 사찰이라든가, 또는 통치 공간으로서의 이 왕궁 왕성, 이것은 백제 나름대로 백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2014년 유네스코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백제만의 신비로운 문화는 이제 우리의 것에서 나아가 세계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1400년의 세월 잠자고 있던 백제 문화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걸 이제 도출해내고 또 완전성, 진정성을 규명해내고, 그다음 보존 관리 이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2014년 1월달에 세계유산센터에 이제 등재 신청서를 냈습니다. 2015년 7월 4일 기나긴 세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의 백제 문화가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5 kilometers southwest of Gwangju, where the next fort, the Khongsang Song. I will move to adopt draft decision 39.8B16. The decision is adopted. 드디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교류의 흔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됐고, 백제의 역사 유적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각국의 세계 사람들이 저희 지역의 백제 역사 유적을 그렇게 딱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우리 역사 유적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게 됐어요. 웅진, 사비, 익산의 8개 백제 유적지구. 그 장엄하고 단아한 현재의 모습을 잠시 감상을 하실까요? 백제는 지금 발굴 조사라든가 문화 복원에 있어서 초창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 속에 어떤 유물이 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신라문화유산 이상으로 좋은 문화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유적을 복원을 한다고 한다면은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백제보다 한 발 앞서 세계의 인정을 받은 신라의 도시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경주 일원에 흩어져 있는 신라시대의 유적들을 5개의 지구 단위로 분류한 역사 유적지구인데요.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유적들이 도시와 어우러져
경주를 빛내고 있습니다.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뒤 936년 멸망하기까지 경주는 천여 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지요. 신라와 한반도의 역사를 오랜 세월 간직해왔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우리 그 나라의 그 단일 민족 국가 체제를 확립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떤 민족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전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주의 문화유적은 천여 년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문화재와 유적들이 있기도 하지만 발굴과 보존이 비교적 잘 돼 있기도 합니다. 도시 자체의 개발을 뒤로 하고 문화도시로서 관리되고 보존되어 온 탓도 있는 것이겠죠. 경주의 한옥마을. 평범한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한옥이 주는 한국적인 멋.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장소도 드물겠죠. 이렇게 경주는 한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루할 틈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구간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즐기면서 이제 컨텐츠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문화재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적 보호와 도시의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아마 문화유산의 복원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를 찾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공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 천년의 고도 교토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토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본다운 거리와 건물들. 이곳 교토에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과 유적지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만 17곳이 지정돼 있어 사찰이나 신사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일본의 역사인 만큼 가장 일본다운 것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つい数年前まで京都市では観光客の増客を目指しまして、5000万人年間5000万人という数字を上げまして、いろいろな観光政策を取り組んできております。おかげさまでこの5000万人は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今、さらに数を追い求めるのではなくて
観光客の皆さんにより満足してもらえるような、質を高めるようなそういう取り組みをやっております。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 니쪼성. 17세기 초에 지어진 이 성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니노마루 어전이 있는데요. 1626년에 개축된 건물로 당시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으면 삐걱삐걱 휘파람 소리가 나는 복도. 혹시 있을지 모를 외부인의 침입에도 단단히 대비했던 모양입니다. 17세기 건물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일본의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 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청수사. 청수사는 깨끗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사찰인데요. 역시 절 안에는 깨끗한 물이 넘쳐나는군요. 청수사는 특이하게 절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교토 시내의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70여 개 기둥만으로 건축물을 올린 양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사찰에 백제의 흔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この坂の上の田村麻呂っていう人物は明らかに百済系の渡来人の子孫ですからそういう形で百済の文化的な影響というものは京都に及んで백제 문화 위에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청수사는 교토 최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본 고대 건물 대부분은 목조 건물인데요. 화재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清水寺そのものは今から1200年前に作られました。でも1200年前のものは何もありません。でお寺戦乱に巻き込まれたり、あるいはお寺を火を使いますから火災に巻き込まれたりで燃えてしまって、それで再建されます。 교토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화려하게 발전된 도시는 아니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수도로 1000년 이상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 도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도시계획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토의 고전미를 지켜내는 도시계획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2007年に京都市では景観政策を大きく見直しまして、それまでからやっておりました景観政策より数段厳しい政策に切り替えています。例えば高さ制限も街中でしたら従前31メートルまで建てられるところを15メートルにしたりしておりますし、デザイン規制のかかっているエリアも大幅に広げるなどして景観規制を大きく見直しました。 교토의 마을 곳곳은 전통 가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품고 있는 거리는 문화재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거리.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관광객들이 교토를 찾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토의 거리로 나가봅니다. 곳곳에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군요.
교토의 이 거리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인 모양입니다. 기모노를 차려입은 시민들, 교토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곳곳에 기모노 대여 매장이 관광객의 미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京都は日本を象徴する街なので、そこで日本らしい浴衣を着て楽しみたいなと思ったからです。こういう外国人さんの観光に来てる人とかからたくさん写真撮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こう人の輪が広がったりとかすることですかね。 교토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교토에서 또 하나 볼거리는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건물의 모양이나 간판의 색깔까지 도시 전체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상점들과 간판도 약속이나 한 듯 고풍스러운 서체를 쓰거나 튀지 않는 색깔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한 편의점도 교토에서만은 색깔과 모양을 단순화시킵니다. その周辺ですね、周りも含めて、あるいは町全体として、その遺産があることの価値を、町全体の価値を高めていくような方向の、政策はぜひ必要な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시, 문화유적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건물과 간판의 모습이 교토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유적이 발견된 곳에서는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합니다. 하지만 교토의 경우처럼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500년 동안 이어온 역사를 그걸 뭐 단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활용 가치가 있게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게 역사 자원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백제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백제 고도 공주에는 지난 4월 KTX가 개통됐습니다. 공주역 개통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백제의 향기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공주까지는 KTX가 바로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빨리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광 가는 그 텀이 지금 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네요. 백제 유적지구에도 경주와 같은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백제 문화와 어우러지는 공주의 한옥마을. 마을 곳곳에 전통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부여와 공주 곳곳에 숨어 있는 백제 문화의 정취. 이 멋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할 테죠.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이제 백제 문화유적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도시의 문화를 함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손님을 실어낼 수 있고 또 그 손님을 실어내는 걸 통해서 관광산업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보자라고 하는 어떤 용기를 좀 갖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 방향으로
관광 산업이라는 상업적 발전도 꾀하고 보존과 발굴이라고 하는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투자, 보존 발굴에 대한 재원 확보에도 앞으로도 더 힘쓸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축제 백제 문화제가 올해로 61회를 맞았습니다. 후기 백제의 부흥을 꿈꾸고 이루었던 웅진과 사비의 왕도, 그곳에서 백제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습니다. 2015년 오늘날 공주와 부여에서 옛 백제의 전통과 문화가 다시 태어납니다. 삼국 통일에서 싸움에서 져버린 어떤 망한 나라의 어떤 거는 희미한 추억, 이런 정도의 인식에서 더 벗어나서 1400년 전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백제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류의 흔적,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백제가 만들어내는 그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난 가졌으면 좋겠어요. 140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백제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과 함께 지켜가야 할 백제 문화의 가치. 마침내 그 찬란한 백제가 우리 앞에 세계를 향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